코코푸드의 쿠킹 스튜디오. 오늘은 누억잠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는 바노이쌈 요리를 해볼 거예요. 가볍고 건강한 요리니 지금 같이 만들어 봐요. 먼저 바노이라는 누들면이에요. 동남아 식재료를 파는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이 정도 양이면 5-6명이서 그냥 배불리 정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 식성에 따라서 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니 그 점은 참고해 주세요. 한번 내용물을 꺼내 볼게요. 납작 네모난 면이 나오는데 이쑤시개처럼 아주 얇은 면이에요. 식감이 충분히 견고해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지만, 일단 이거를 불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울에 먹을 만큼의 면을 꺼내 주세요. 달라붙어 있지 않아서 그냥 쉽게 볼에 담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를 꺼내서 옆에 두고요. 물을 끓여 볼게요. 끓인 물을 바노에 붓고 1분에서 1분 15초 정도만 놔뒀다가 다시 꺼내서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할 게 별로 힘이 들지 않는 아주 간편한 요리예요. 물을 끓도록 한쪽에 두고 바노이에 싸먹을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재료란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그 다음에 치킨, 가슴살도 좋아요. 저는 오늘 돼지 목살을 준비했어요. 돼지 목살이 반미로 먹어도 이렇게 바노에 싸 먹어도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살을 준비해서 핏물을 빼줄게요. 키친타올에 깔아 놓고요.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핏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누린내도 없애주고 맛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물에 담궈서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육즙이 빠져나가 버려서 맛이 없게 돼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가볍게 눌러만 줄게요. 가볍게 떼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목살인데 비계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제거한 다음에 잘라줄게요. 물론 고기를 볶을 때는 있는 게 훨씬 맛있긴 하지만 칼로리를 생각해서 조금 많은 지방 부분은 떼어줄게요. 근데 살이 많이 붙어 있어서 아깝긴 해요.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고깃결에 반대로 잘라야 훨씬 더 부드럽고 질기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지방을 제거하다 보니까 모양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상관없이 일단 썰게요. 고기 결의 반대 방향이랑 써는 게 먹기 좋은 이유가, 근섬유를 잘라주고 고기의 결합 조직들을 끊어줘서 훨씬 더 부드럽고 질기지 않대요. 그런데 고기 반대 방향으로 썰면 당연히 고기가 쉽게 그런 모양이 부서지겠잖아요. 그래서 잡채나 가지런한 요리를 할 때에는 또 고기 결대로 자르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요리에 맞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를 마지막으로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살코기 부분이 더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고기를 다 썰었으면 고기를 가볍게 재워줄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 그 전에 먼저 반오일을 불려서 접시에 놓아 두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을 그대로 반오일 위에 부어주세요. 지금부터 1분에서 1분 15초 정도 담가두면 돼요. 보통은 담궈뒀다가 찬물로 헹구기도 하던데 그냥 저는 헹구지 않아도 따로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탄력도 좋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불려서 건져내기만 할게요. 반오일을 직접 보시면 금은모양처럼 되게 촘촘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수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만져보면 되게 탱탱해요. 탄력이 있어서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났으면 물에서 좀 탈탈 털어준 다음에 접시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반오일을 아침 식사로 먹기도 한데요. 그만큼 가볍고 산뜻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야채를 싸 먹을 수 있어서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고기랑 야채랑 반오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반오일을 다 꺼낸 다음에 한쪽으로 놓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기를 재울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 과정은 제가 선호하는 과정이어서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파즙을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간 양파를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양파를 다져 주셔도 좋아요. 이마저도 번거롭다면 설탕을 재워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따 불맛을 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구울 때 설탕을 사용할 거라서 따로 마리네이드 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양파를 갈아서 한 2-3스푼 정도 되는 양. 양파는 넉넉해도 좋은 것 같아요. 연육작용도 나고 고기에 은은한 단맛이 배어서 훨씬 맛이 풍성해져요. 그 다음에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집에 다진 마늘이 없어서 즉석에서 재료를 준비할 때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진 마늘이 있으면 편하긴 하는데 생마늘을 바로 직전에 다져서 넣는 것보다는 향이 훨씬 약해요. 생마늘을 다져서 넣으면 향도 좋고 감칠맛이 좀 더 사는 것 같아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만들 때 정말 레스토랑 못지않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요, 집에 다진 마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리 슬라이스 해둔 마늘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리에서 바로 마늘 껍질을 까서 생마늘을 사용하는 게 가장 맛이 있어요. 작은 차이인데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땐 신선한 재료로
빠르게 해먹는 게 가장 최고의 팁인 것 같아요. 맛을 내는. 자, 마늘을 잘게 다져주세요. 다진 다음에 이 마늘을 고기 재울 때도 쓸 거지만 느억잠 만들 때도 쓸 거기 때문에 따로 담아서 옆에 두고, 양파즙을 담았던 보울에 마늘을 넣고 후추를 넣을게요. 피시 소스를 넣어줄 건데, 피시 소스는 정말 말 그대로 말린 생선이나 날생선으로 만든 생선장이에요. 우리나라 액젓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만약에 피시 소스가 없다면 액젓을 넣어주셔도 괜찮은데요. 액젓이 피시 소스에 비하면 많이 짠 편이라서 양을 반으로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 섞어주세요. 잘 섞어서 양념장이 완성되었으면 고기를 넣어서 재워 볼게요. 살짝 버무리기만 하면 돼서 살짝 버무려서 한쪽에 놓아둘게요. 이게 오랜 시간 재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가볍게 잰 다음에 언양 불고기처럼 굽는 거라서 이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느억잠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물과 설탕과 라임즙을 넣고, 저는 차가운 물이라서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워줄게요. 그러면 설탕이 쉽게 녹아서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느억잠 소스에 넣을 고추를 잘게 썰어 줄게요. 지금 저는 타이 고추라고도 불리는 베트남 고추를 썰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일반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돼요. 소스에 고추 다진 걸 넣고 라임즙을 조금 더 넣을게요. 그다음 다진 마늘을 넣고 피시 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으면 이게 소스가 끝이에요. 되게 간편하고 쉬워서 미리 만들어 두면 조금씩 덜어서 먹으면 되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바노이에 싸먹을 야채를 다듬어 볼게요. 야채도 어떤 종류의 야채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취향껏 또는 냉장고에 있는 남아있는 자투리 야채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써는 것도 싸먹을 거라서 될 수 있으면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는 게 좋고요.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본인이 편한 대로 썰어주셔도 돼요. 토마토도 썰어줄 건데 제가 냉장고에 남아있던 토마토라서 조금 오래되었는지 잘 썰어지지가 않아요. 토마토를 썰어서 놓아두고 닦은 다음에 상추를 썰어 볼게요. 상추는 손으로 뜯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3-4장 정도 겹쳐서 (0.5에서 1cm) 정도 잘라줄게요.
야채를 준비해서 한쪽에 놓아주시고 그동안 가볍게 재워졌던 고기를 볶아 볼게요. 프라이팬을 달궈 주시고요. 오일을 넣어서 살짝 코팅시켜 주세요. 달군 프라이팬에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 볼게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중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요리법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볶음 요리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맛은 중국 요리에 비해서 훨씬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 자체가 채소를 매우 많이 먹어서 생채소를 많이 싸 먹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월남쌈 같은 경우도 라이스 페이퍼에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을 넣어 싸 먹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날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야채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이렇게 고기를 잘 구워주세요. 돼지고기가 저는 식감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싸 먹을 때는. 저는 원래 소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베트남 요리는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중국 음식보다 기름을 적게 쓰니까 담백하다고 했잖아요. 향신료도 달라요. 향신료도 태국 음식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태국 음식에 비해서 덜 맵고 덜 자극적이고. 그리고 베트남이 우리 아시아 중에서 젓가락을 대부분이 쓰잖아요. 베트남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숟가락을 쓰는 나라들은 의외로 없는 거 아세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도 다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숟가락을 쓰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랑 우리나라랑 아주 몇몇의 소수 민족들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전부 이용해서 식사를 한대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 고기가 다 노릇하게 익어졌으면 이제 설탕을 한쪽에 놓고 녹여서 빠르게 볶아낼게요. 설탕을 한 스푼만 넣으려고 했는데 반 스푼 정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고기 양이 조금은 많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 설탕을 녹이고 설탕이 갈색으로 됐을 때 빠르게 볶아낼 거예요. 바노이는 돼지고기뿐 아니라 새우도 구워서 싸먹고 소고기도 불고기로 해서 많이 싸먹는다고 해요. 보통 아침에 가볍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국수나 아니면 라이스 페이퍼에 야채를 싸먹거나 이렇게 바노이를 야채에 싸서 먹기도 한다고 해요. 베트남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설탕의 양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피시 소스는 생각보다 짭짤하지 않고 그리고 설탕은 달콤하고 그래서 이 피시 소스와 설탕과 라임즙을 넣어서 만든 느옥잠 소스는 뭘 찍어 먹어도 가볍고 산뜻해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누억잠이 찍어 먹는 소스란 뜻이래요. 분짜에서도 누억잠 소스를 먹고요. 그 다음에 쌀 라이스 페이퍼로 싸먹는 요리에서도 칠리 소스나 땅콩 소스를 찍어 먹기도 하지만 누억잠 소스를 찍어 먹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노이도 누억잠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설탕이 녹은 게 갈색으로 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완전히 녹았을 때 빠르게 고기를 볶아낼 거예요. 그러면 맛도 좋고 그리고 색감도 지금도 약간 노릇하게 익어서 맛있어 보이지만 훨씬 더 진하게 되어서 더 먹음직스럽게 색깔로 되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볶다 보면 점점 색깔이 진해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야채만 올려 먹어도 맛있는데 포만감이 느껴져야 하니까 다노이로 싸서 먹으면 쌀국수가 조금은 빨리 소화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은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만약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노이 대신 곤약면으로 대체를 하시면 훨씬 더 작은 칼로리로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남은 잔열로 볶은 다음에 정말 카라멜빛 고기 색깔이 되었어요. 너무 센 불이나 오랜 시간 가열하면 쉽게 탈 수도 있어서 적당히 중간 불이나 약한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조금 오래 볶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먹음직스럽게 고기를 다 구웠으니 접시에 놓아줄게요. 저는 이 한 접시에 쌈과 고기와 야채들을 다 올려놓을 거예요. 고기를 가운데에 놓아줄게요. 볶다 보니까 고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 아까 불려서 꺼내 놓았던 바노이를 한쪽에 올려줄게요. 육안으로도 탱글탱글해 보이시죠? 실제로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어서 입안에서 탱탱볼처럼 정말 식감이 재미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약간 거부감이 없는 그냥 면맛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싸먹는 고기나 야채의 맛을 잘 서포트해주는 느낌이에요. 일단 먹음직스럽게 위에 야채를 살짝 데코를 해줄게요. 아까 썰어 놓은 오이와 토마토와 상추를 올려줄게요. 먼저 상추를 올려서 아래에 깔아 놓고 그 위에 오이를 올려줄게요. 토마토를 놓으면 짠! 맛있는 다노이 쌈이 완성되었어요. 소스와
먹을 빈 그릇을 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오이를 하나 접시에 올려두고 고기를 올려놓을게요. 소스를 이대로 싸서 찍어 먹어도 되는데 저는 야채에 적셔서 올려놓으면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야채를 넣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싸서 드시면 돼요. 얼마든지 다양한 재료로 쉽게 해서 드실 수 있는 간편한 요리이니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코코푸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같이 요리해요. 안녕!